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광복절까지는 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에 쉬시면서 또 우리 재테크 관련돼서도 우리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또 휴가를 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저도 휴가를 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강도가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CPI 지표가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오면서 다음번 분기에 나오는 연준에 대한 금리에 대한 동결에 대한 시그널이 85%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한테는 상당히 또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겠죠.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금리가 피크아웃 할 거다라는 표현을 갖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워런 버핏이 또 단기 채권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3개월, 6개월 이 채권을 많이 샀다고 하죠. 국채를. 자, 그걸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6개월 안쪽에는 분명히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축통화는 달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구간이 조정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 부분은 별로 좋지 않을 거고요. 워런 버핏은 금리 피크아웃을 만약에 예상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단기 채권 매수하는 건 당연한 투자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좀 잡아두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보고 있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고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금리가 곧 인상을 멈추고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3개월, 6개월이다. 그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입니다. 3개월 정도 거는 보면 유동성으로 하는 것들이겠죠. 보통 지금 단기 채권 매수하면 5% 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으니까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좋고요. 투자 포지션을 나중에 또 강하게 갈 때는 거기 있는 돈을 또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6개월짜리하고 1년짜리 부분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아, 채권의 가격 차이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은 것을 내가 매수하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높은 금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 가격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것들이죠. 만약에 1년에 1% 정도만 만약에 단기 채권 기준으로 이야기 드려보면 1%만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저 웬만한 주식을 투자한 것보다 훨씬 높은 차익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건, 앞으로 단기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장기 채권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과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단기 채권하고요. 10년물 장기 채권하고 이제 갭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전에 1% 이상 벌어졌는데 지금은 0.8%이 정도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갭이 좁아지고 있구나. 그 포인트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언젠가 금리가 인하 시그널이 분명히 나오는 건 그 0.8%의 갭이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좀 많이 벌어질 때는 1.5까지 벌어지는 것을 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1%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냐? 그 장기적인 투자 포지션을 잡아가는 투자 방식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는 식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는 거 맞는 것이 아주 그냥 전통적인 우리의 이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이 우리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겠죠. 그런 시그널 전조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삼성전자나 또 이렇게 전기전자 분야는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소부장 쪽은 지금 주가가 조정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상승폭의 거의 80%, 70% 토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리포트 한번 드려봤지만 삼성전자 3분기, 4분기 어닝이 지금 2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예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시장에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결국 믿고 볼 수 있는 건 삼성전자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디어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4분기 가면서부터는 여러분 신차는 나왔긴 했지만 신차 효과 그거하고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미국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는 재고 정리하고요. 이런 거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신차에서 인센티브 더 줘야 되고요. 재고 정리하려고 그러면 할인도 해야 되고 상당히 뭐하는 조건, 좋은 조건들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판매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갈 만한 이유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고 나면 그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11월 달부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있고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선택을 해보면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12월부터 1월 여기 타겟에는 바이오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 점은 좀 생각해 보시고 특히 미국 관련돼서 우리가 CDMO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지역,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하는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달간에 분명히 휴식기가 존재하겠죠. 지금 아마 곧 나타날 텐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221 이평 아래쪽에 있잖아. 15만 원 정도 선에서 포지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구간 쪽에서 매수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합병을 하고 나면 기업의 가치라든지 또 앞으로 PBM 이슈 이런 것들 충분히 다 성장성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더 추가적인 하락 사유가 많지 않은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수주량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뭐 빠르게 오공정 착수도 들어간 것을 보면 수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이오 쪽도 좀 기본 매출을 깔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수주량이 늘어나는 그런 종목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임삼, 삼상이니 신약이니 이런 것들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많이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나타난 것, 중국에서 리오프닝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이 리오프닝 한 거죠. 왜? 단체 관광객을 갖다가 드디어 풀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600만 뭐 관광객을 잡아라 이런 게 모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것 같아요. 의외로 카지노나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쭉 치고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연초에 타겟 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8,000원이 타겟이었습니다. 오늘 종가 보니까 17,470원 이 정도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18,000원 정도 가면 수익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요, 지금 너무 늦게 풀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고, 물론, 과거보단 좋아지는 건 틀림이 없긴 하겠지만,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도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적정한 타임에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면 나와야 되는 타임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한 번에 20% 올라가서 그 윗단으로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체크하셔서 지금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또 화장품 뭐 지금 면세점 뭐 카지노 이런 쪽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홀드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화장품 쪽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각종에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셨다 그러면 수익을 좀 실현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파라다이스는 사실 오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3분기, 4분기 가는 쪽에서 전기 전자 쪽을 좀 더 포지션을 많이 좀 잡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바이오 포지션 할 건 다 했고, 그럼 전기 전자 이쪽으로 포지션을 좀 저는 잡아야 되거든요. 조정이 쭉 들어간 거. 다시 한번 3분기 끝,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에 다시 한번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전기 전자인데 그 모멘텀을 갖다 이끌어줄 회사가 어디다? 삼성전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좀 물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제가 광복절쯤 되면은 수익 실현을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뭐 제가 말한 대로 광복절에 맞춰가지고 중국이 다행히 단체 관광 풀어주면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수익 실현을 해서 다음번
분기를 위한 투자 포지션을 잡아가는 것이 돈을 순환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9월 달부터는 비수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내국민들 여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면 다시 또 악재가 터지겠죠. 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중국과 여행객 여기만 포커스를 너무 두고 계시다 보면 엉뚱하게 예를 들면 주가 조정을 당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또 내년까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잘 정리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한 10, 한 3, 4% 정도 수익 실현을 했는데 또 그것도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것들 지금 차원에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보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가 변동폭이 크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수익 실현을 해나가고 다음번 포지션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저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 뭐 예를 들어 200%, 300%라는 투자는 많이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또 4분기 정도 가게 되면 아마 2차전지 관련돼서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제가 2차전지 관련돼서 저는 내년도 1월쯤이나 2월쯤 투자할 거예요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11월 한 말부터 12월 정도 그 정도 되면 주가가 아마 많이 조정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때는 항상 또 비수기니까요. 자,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서 저신 그때 또 그쪽도 포지션을 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기 또 전기전자로다가 수익 부분 조금 내고요. 전기전자 수익 낸 건 다음번에 어디로 간다고요? 예, 바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넘어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성장산업은 성장산업이니까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겠죠.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림은 어떻게 될까? 거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2월 달쯤 되면 미국도 금리 인상에 대한 뭐 포기 아니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뭐 이런 것들 비슷한 것들이 또 나와준다고 하면 성장주 이쪽 부분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특히 IT 하드웨어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 상당히 크게 인기를 끌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죠. 그 부분 여러분들이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한 예를 들면 의견을 드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도 같이 공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달러 강세 피크 정도 되어 가장 높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달러가 1340원, 50원 갈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금리 동결 이런 것들이 계속 시그널이 나오면 다시 달러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재미없는 부분이 겨울철 달아오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이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화학 관련주에서는 영원히 또 올해도 한물 또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냥 두루두루 이야기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에 즐거운 휴식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전략 마련해 가면서 또 종목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공지사항으로 9월 달부터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리포트들을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십 하는 분들은 조금 회전율을 높여가는 쪽으로 많은 리포트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구독자님들한테는 좀 느리게, 뭐 적어도 QOQ 대비해서 투자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저 포인트를 두고 퍼블릭한 건 퍼블릭하게 조금 프라이빗한 건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또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